네, 안녕하십니까. 자, 금요일장 보겠습니다. 금요일장 뉴스 보니까요. 테슬라가 좀 상승을 했죠. 자율주행 택시 기대감. 테슬라 300달러 재돌파. 이렇게. 자, 테슬라가 장중에 3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종가는 298달러 이렇게 됐는데요. 자, 장중에 307달러까지 돌파를 했고요. 프리마켓부터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강세를 이렇게 보였죠. 자, 뉴스 영향도 있지만, 제가 이제 주식의 법칙에 대해서,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죠. 비슷한 가격대에 이 저항선들이 몰려 있다. 그러면은 그 저항선들을 돌파를 할 때 강한 흐름이 나온다. 자,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돌파가 될 때 강한 흐름이 나오죠. 여기 또 돌파가 되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원리냐면 이제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보면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중요 시점에서 이제 돌파가 될 때, 예를 들면은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자 이렇게 딱 돌파가 됐다. 그리고 거래량이 쭉 붙으면서 매수세가 쭉 몰려온다. 그러면 나도 한번 동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추가 상승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이 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자, 방금 말씀드렸죠.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수익이 막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그 뭐냐면 이것은 그냥 거의 현찰이에요. 현찰. 그냥 매수하러 들어가면 돈이 벌려 있는 거예요. 돈이 이미 벌려 있는 것을 내가 매수를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기회가 왔을 때 이 수익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올라가고 나서 이러한 수익 매도가 또 강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 주식의 또 기본 법칙이 있죠. 이런 강한 매수, 이런 상승세가 나오면 쭉 끝없이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강한 거에 대해서 또 반사작용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단순히 반사작용이 아니고 방금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 확실한 구간이 뜬 거예요. 확실한 타점이 뜬 거죠. 확실한 구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확실한 수익 매도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수익 매도를 누군가 이렇게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 매도가 나올 때마다 누군가 여기서 이렇게 받아요, 이걸. 왜냐하면 주식은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팔면 그걸 누군가 산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이 추세라는 것은 뭐냐면 단타시는 분들은 여기서 수익을 내고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걸 받는 거죠. 근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싸게 사고 싶은데 이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싸게 사면 좋은데 자꾸만 이제 성급하게라고 보다는 표현하기보다는 뭐 자꾸만 이제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가격이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원 제자리로 내려와서 다시 원 제자리로 왔을 때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면 되는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가려고 하고 하는데 여기서 자꾸만 누가 사요. 그럼 이게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죠, 일로. 예. 그리고는 조금 이제 이러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호재가 나와요. 그리고 또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막 또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좋은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막 올라가면은 또 수익 실현이 나오는데 이게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저점이 자꾸만 올라가니까 미치겠는 거죠. 네. 아, 저때 샀어야 됐는데 자꾸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자꾸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미지에 여러분 스스로 빠져들지 마시고 이게 빠져들지 마시고 이 이미지를 사람들이 저걸 어떤 그림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찰을 하세요. 그 파블루스인가 무슨 과학자의 그 실험 있잖아요. 그 종을 울리면 자동 반사적으로 강아지가 이제 종 울릴 때마다 이제 먹이를 주는 훈련을 했는데 먹이를 안 줘도 이젠 종만 울려도 강아지가 입에서 침을 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은 매수를 하게 된다. 근데 내가 매수한 이런 주체가 되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식 차트를 보실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나 어떤 패턴을 찾고 싶으시면은 보조지표 같은 거에 자꾸 이렇게 이렇게 기대는 것도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사람들은 매수를 하나, 이것을 여러분이 사람들이 매매하는 모습을 이제 공중에서 여러분이 관찰을 하세요. 이 안에 같이 섞여서 막 뒤죽박죽 되지 마시고 여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세요. 자, 이런 그림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 추가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한다. 근데 사람들은 일정한 그 반응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주식이 흔히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모습이 나왔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한다. 이 다음에 여기서 이 모습이 나올지 이렇게 나올지 이게 예측이 참 어렵다. 그래서 예측이 어려우니까 대응을 하겠다. 자, 이 말은 거꾸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측을 잘하는 사람인데 대응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잘난 체를 하자고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아니라 뭐냐면 자기 자신의 상황에서 전략을 짜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다 고수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게 자기 상황에 맞는 거에 따른 전략을 짜는 것이지 이 유일무이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맞게 가치 투자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 잘하는 사람은 기술적 분석으로 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간혹 사람들이
뭐 차트 보지 마세요. 막 뭐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게 흑백 논리로 가잖아요. 내가 맞으면 상대는 틀린 거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에 뭐 이렇게 무슨 깊은 막 지식 몰라도 예, 나름대로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예, 뭐 이렇게 IQ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뭐 경제학과 나오지 않고 하버드 대학 나오지 않아도 주식 투자로 돈 잘 버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주식의 고수예요. 왜냐하면 가장 자기 상황에 맞는 투자법을 찾아서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책도 보시고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뭐 주식 기법들도 보시고 해보세요. 해보다 보면은 이 방법이 좀 나랑 잘 맞는데 그런 거 찾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그 과정이 이제 한 번에 찾아지면 쉬운데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실제 투자 공부하실 때 그다음에 기술을 익히시는 기간 동안에는 전 금액을 다 몰빵하거나 뭐 그러시면 안 되겠죠. 정말 최소한의 금액으로 그냥 뭐 모의 투자만 하긴 좀 그러니까 뭐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잘 맞는 방법. 혹은 어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나하고는 좀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러면 나를 버리면 돼요. 네. 주식 투자할 때만큼은 나를 버리면 되죠. 평소에 내가 무슨 이렇게 뭐 성격이 되게 느린 사람이다. 말도 느리게 하고. 근데 여기서는 빠릿빠릿하게 해야 된다. 그럼 나를 버리면 돼요. 나를 못 버리겠으면 나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는 돈도 없고 뭐 주식 공부도 뭐 좀 어려워 보이고 막 이렇게 안 되는 그런 불평불만만 늘어놓지 마시고 현재 내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시다 보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지시겠죠. 뭐 이런 말씀은 드려도 좀 외람된데 자 연애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이상형을 찾잖아요. 예. 근데 이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자신의 어떤 현재 상태가 있고 그에 맞는 그냥 상대를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눈이 높다고 하죠. 예. 나는 이 정도인데 이제 내가 원하는 이상형은 여기 있고 예. 그러니까 현실에 나를 맞추던가 아니면 나를 버리던가 예. 양단간에 뭔가 좌우단간에 뭘 해야 되는데 두 손에 다 쥐고 이거 놓고 싶지 못하는 거죠. 예. 놓을 수는 없고 근데 두 손에 하나씩 쥐고 있으면 뭐 세 번째 거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상형하고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 그러면 결혼을 빨리 잘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상형 아니면 난 결혼 안 해. 그럼 혼자 살아야겠죠. 예. 근데 혼자 살긴 또 싫어. 외로워. 어쩌자는 거예요. 네. 주식도 똑같아요. 자, 주식을 잘해도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공부는 하기 싫어. 어쩌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성인들이 말을 하죠. 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또 나를 버려라. 예. 공부하기 싫은 나 자신을 버리고 공부하시고
아니면은 돈을 벌 욕심을 버리고 그럴 수는 없나요? 네. 돈을 벌 수 있는 욕심을 버릴 수 없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맞춰야겠죠. 자, 다들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들 보시면은 굉장히 어떤 이제 연세들도 좀 계시고 그 살아오는 자기 인생에서 느낀 경험에 따라서 이제 주관이 생기죠. 그 자신만의 철학이 생기고. 근데 이 주식 세계라는 곳이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다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들 뭔가 굉장한 것은 좀 이룩해 보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 주식시장은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경력을 인정을 해주지를 않아요. 오직 그냥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다들 그 어떤 주관과 철학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라는 자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성격 이런 것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제가 주식 강의 할 때도 보면 좀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강의 그 듣다가 어떤 분이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제 해부가 돼 버리니까 막 정신세계 막 이런 것이 막 너무 이제 드러나 버리고 해부가 돼 버리니까 자존심 상해서 좀 이 강의를 못 듣겠다. 그런 분도 계셨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치부 같은 것이 너무 드러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무식이 탄로난다고 하죠. 근데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누구한테 내 무식이 탄로나거나 누구한테 당신 무식해 이런 말 들으면 스스로 자괴감도 들고 자존심도 굉장히 상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주식 공부해야 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나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이제 어떤 불쾌감스러운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아니 당신 왜 그렇게 그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 하면서 이런 지적을 듣는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보통 기분이 나빠지죠. 나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지적받아서 기분 나빠. 이런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식 투자할 때 상당히 좀 이렇게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건 또 나중에 또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또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제 왜 이렇게 상승했는가? 결론은 이 여러 가지 그 저항대들을 돌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